안녕하세요. 경제 블로거 포키입니다. 오늘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 최종 승소 뉴스를 보고 특허 전쟁의 역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글로벌 특허 전쟁. 여러분도 뉴스를 보다 보면 삼성 또 특허 소송에서 승소, 애플 특허 분쟁 합의 같은 기사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처음에는 왜 이렇게들 싸우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경제 블로거로서 본격적으로 이 분야를 들여다보면서 그 이면의 복잡한 전략과 기술 경쟁을 알게 되었죠.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기술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더라고요. 최근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BOE를 상대로 OLED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언뜻 보면 그냥 기술 하나를 놓고 싸운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한국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특허라는 건 기술 산업에서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경제 전쟁의 무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상 의미 있는 특허 소송 사례들을 모아 소개해보려 해요. 글로벌 기업들이 왜 그렇게까지 소송을 벌이고 어떤 결과들이 산업 지형을 바꿔놨는지 함께 살펴봐요. 삼성 디스플레이 vs BOE OLED 전쟁의 승자는 2024년 3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제기한 OLED 관련 특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진행됐으며 BOE가 삼성의 OLED 기술을 침해했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죠. BOE는 중국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기업으로 최근 애플 아이폰에도 패널을 공급하는 등 무섭게 성장해왔습니다. 그런데 OLED 핵심 기술 대부분은 사실상 삼성이 선도해온 분야거든요. 삼성은 이 소송을 통해 우리 기술을 침해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 디스플레이 업계에 던진 셈입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특허 분쟁이 아니라 국제무역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결국 ITC는 BOE의 일부 OLED 패널 수입을 금지하면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죠. 이로써 국제무역 영역에서 특허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애플 vs 삼성 스마트폰 시대를 연 특허 전쟁. 아마 가장 유명한 특허 소송은 바로 이 사례일 거예요. 2011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단순한 기술 침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플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아이폰의 디자인과 UI를 모방했다며 10억 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죠. 무려 7년간 이어진 이 소송은 여러 번의 판결과 항소를 거쳐 2018년에야 최종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은 5억 3,9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되었고 이 판례는 글로벌 기업 간 디자인 및 UI 특허 보호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퀄컴 vs 애플 통신 기술을 둘러싼 갈등.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소송은 애플과 퀄컴 간의 갈등이었는데요. 퀄컴은 애플이 자사의 통신 칩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애플은 퀄컴이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한다고 맞섰죠. 이 싸움은 단순히 특허료 분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통신 기술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2019년에 두 회사는 합의에 도달했고 애플은 퀄컴의 오지 모뎀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천억 원 수준의 합의였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록스 vs IBM 컴퓨터 인터페이스 전쟁의 서막. 조금 더 오래된 사례지만 기술업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소송이기도 해요. 1980년대 제록스는 자사의 GUI 기술을 IBM과 애플이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특허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국 이 소송은 IBM과 애플이 제록스의 기술 일부를 정당한 절차 없이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되며 마무리됐죠.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우스, 아이콘 기반 UI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계기이기도 했어요. 특허 괴물 패턴트 트롤과의 전쟁 역사상 최장기 소송 사례. 특허 소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특허 괴물입니다. 자신이 직접 기술을 개발하지는 않지만 오래된 특허를 매입해 소송을 거는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사례는 버넷엑스 vs 애플 사건이에요.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소송은 2023년까지 이어졌고 총 배상액은 6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버넷엑스는 인터넷 보안 기술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애플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에서 승소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일부 기업들은 특허를 무기로 삼아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법적 압박을 가하기도 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국제적으로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답니다. 인텔 vs VLSI 역대급 배상액의 반도체 전쟁.
2021년 미국 법원은 인텔이 반도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VLSI에게 약 21억 8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였어요. 이 사건은 인텔이 고성능 컴퓨팅 전력 효율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의였고, 인텔은 현재 항소 중입니다. 머크 vs 길리어드 제약업계에서 벌어진 천문학적 소송. 2016년 제약사 머크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시형 간염 치료제인 소발디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억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머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후 법원이 머크의 특허 주장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배상 명령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결론, 왜 우리는 특허 소송을 이해해야 할까? 단순히 기업 간 싸움으로 보일 수 있는 특허 소송. 하지만 그 이면엔 기술 주도권, 산업 경쟁력, 국가 간 무역 전략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 인터넷 통신, 디스플레이 기술 모두 이런 특허 분쟁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의 OLED 특허 소송처럼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특허를 둘러싼 이 전쟁의 흐름을 이해하는 건 단순한 기업 뉴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특허 소송을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